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보조제가 오히려 뇌졸중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3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드신 그 보조제 때문에 쓰러지신 환자분들을 응급실에서 만날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5가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도 약국에서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선우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성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뇌졸중과 치매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75세 되신 한 어르신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은 그날 아침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병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지난 5년간 매일 빠짐없이 칼슘 보조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권장량의 2배 가까이 되는 양을 말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칼슘 보조제 섭취는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칼슘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칼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보조제들도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고용량 칼슘 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챙겨 드시는데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과 보조제로 섭취하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조제 형태의 칼슘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관벽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 보조제를 5년 이상 복용한 노인들의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평균 2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전혀 섭취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보조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멸치, 우유, 두부, 깨, 미역, 다시마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에는 이미 충분한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별도로 칼슘 보조제를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음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칼슘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광고 문구에 혹해서 종합 비타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철분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제는 이런 개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영양소를 한꺼번에 일정량씩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비타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독소로 인식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간 경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68세 되신 한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3년간 매일 종합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간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합 비타민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후 이분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감도 사라지고 식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저를 아프게 만들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합 비타민은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양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먼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정말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것만 선택적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의사 처방 없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철분 보조제입니다. 빈혈이 있으시다고 해서 무작정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우리 몸은 철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흡수된 철분은 계속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철분은 세포를 산화시키고 특히 뇌세포와 간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철분 축적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필요하지 않은데도 철분제를 복용한 노인들의 경우 10년 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로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72세의 한 남성 어르신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세한 병력을 들어보니 이분께서는 10년 전부터 매일 철분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당시 건강검진에서 빈혈 수치가 약간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재검사를 받지 않으신 채 계속 철분제를 드신 것입니다. 혈액검사 결과 이분의 혈중 페리틴 수치는 정상의 5배가 넘었습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에 저장된 철분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RI 촬영을 해보니 뇌의 기저핵 부위에 철분 침착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철분제 복용을 중단하고 체내 과도한 철분을 제거하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분께서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으셨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2가지 위험한 보조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의사 처방 없이 보조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메가3 보조제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심장 건강을 위해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용량과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뇌출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지난해 응급실에서 만난 78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갑자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실려오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복용 약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고혈압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스피린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매일 오메가3 보조제를 하루 3000mg씩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졌고 결국 뇌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는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절대로 임의로 보조제를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약과 보조제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를 전혀 섭취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보조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고등어, 청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충분합니다. 들깨, 호두, 아마씨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식단을 보면 이미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선찌개, 생선구이, 들깨탕, 호두죽 같은 음식들은 모두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음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보조 수단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E 보조제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좋다고 광고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E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을 복용한 경우 심혈관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산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정량을 초과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지면서 세포 손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어르신께서 비타민 E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중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의 위험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한국 전통 건강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보조제 없이도 건강하게 장수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특별히 한 가지 전통 건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검은 깨와 검은 콩, 그리고 대추를 활용한 건강차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검은 깨 1숟가락, 검은 콩 1줌, 대추 5알, 그리고 물
500ml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검은 깨와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살짝 볶습니다.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만 볶으시면 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과육만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500ml를 넣고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중불에서 끓이기 시작해서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불을 끕니다. 체에 걸러서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 차에는 칼슘, 철분, 오메가3, 비타민 E가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제처럼 과도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과 보조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히 검은 깨와 검은 콩은 한의학에서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는 기운을 북돋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몸 전체의 균형이 잡히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81세 되신 할머님께서 이 차를 6개월간 드신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께서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몸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이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분들께는 더 자세한 건강 정보와 개인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 전용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병 예방법과 치료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보조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을 중단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상담하셔서 정말로 그 보조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용량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본인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먼저 식단 개선을 통해 보충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제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로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보조제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하루 3끼 제때 드시고 충분히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을 제때 드시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약이라는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당한 양의 고기와 생선,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직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조제를 끊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축적된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보조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셨다면 이 장기들의 부담이 가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과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신장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 기능을 돕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는 미나리, 숙주나물, 콩나물 같은 채소가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인삼이나 홍삼도 좋지만 이건 역시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조제의 위험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 하십시오. 식사는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孤独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해롭습니다. 웃음과 대화는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효도와 가족 간의 유대감은 실제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께 장수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햇살을 보고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맛있게 먹고 저녁에는 자식들, 손주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보조제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따뜻한 인간관계, 이 네 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조제의 위험성을 깨닫고 올바른 건강관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집에 있는 불필요한 보조제는 정리하시고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개인의 구체적인 의료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복용 중인 약물도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중요한 건강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